대한변협 인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. 만약 우리 아이가 경찰 조사 대상이 되거나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라는 전화가 왔을 때입니다. 즉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. 어떤 사건으로 조사할 게 있다. 혹은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와라.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경찰 조사 전에 그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가장 빠른 단계에서 선임하는 거죠.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인 미성년자인 자녀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고 사건을 무죄 주장을 할지 아니면 일부 잘못을 인정을 하되 최대한 빨리 끝내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할지 이런 방향을 잡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 변호사는 아이 진술 방향을 잡아주고 수사관이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압박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아이 진술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조사에 참여하는 겁니다. 그 뒤 적절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인 경찰, 검찰 등에 제출을 하여 가장 빠르게 사건이 끝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게 되는 거죠.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이라든지 검찰 단계 무혐의 처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. 만약 아이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잘못이 매우 경미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것도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. 또한 내 잘못이 우리 아이 잘못이 분명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끌어내는 것도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죠. 그리고 만약 사건이 중대하여 변호사가 조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도저히 끝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향후 재판에 대비하여 재판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이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까는 것도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끝까지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.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여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없었으나 그 뒤 소년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통해 사건이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로 넘어간 시점이라면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은 걸까요? 방금 살펴본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보단 시점이 조금 늦긴 하였으나 아직 소년법원, 즉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, 법원의 심리라는 건 법원이 사건을 살펴본다는 뜻이에요. 판사가 아이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. 그중 가장 가혹한 조사 방식이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둬놓고 조사하는 겁니다. 이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라는 것인데 이 결정을 통해 재판 중간에라도 아이는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처분 같은 종국 처분으로서 소년원 등에 가는 게 아니라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갇힐 수가 있어요.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변호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력입니다. 변호사는 이때 적절한 조력을 통해 아이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 이 조사를 가둬놓고 하는 조사가 아닌 보호관찰소나 준법지원센터 결정된 조사 또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 또는 꿈키움센터 상담 위탁 등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조사 과정에서 아이한테 만약에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사건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아이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라고 변호사와 의뢰인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범 가능성이 낮으니 가장 가벼운 처분을 달라는 방향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만약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이후에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지 못했는데 사건이 진행되던 와중에 재판부의 결정으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시점이라면 이 시점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걸까요? 이 시점이라면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. 사건 과정에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것은 판사가 이 사건을 매우 중하게 본다는 것이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통해 아이를 일종의 구치소 유사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둬놓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. 아이가 만약 아주 중대한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중하다면 6, 7, 8, 9, 10 같은 수감형 처분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분류심사원 4주 위탁을 9주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아이를 풀어주는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
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이에게 내려지는 처분이 최대한 가벼워질 수 있도록,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갇혀있는 그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. 만약 재판부가 봤을 때 도저히 무죄나 불처분을 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을 해야 할 것이고, 무죄나 불처분 주장 가능한 사안인데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무죄 주장을 하여 불처분이든 형사사건 송치 후 무혐의 처분이든 무죄 판결이든 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이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. 소년법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.